네, 이번에는 ELS 상품의 어떤 특징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LS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기 쉽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롤오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롤오버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조기 상환이나 만기 시에 지금 돈이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품의 어떤 재가입을 원하는 그런 고객의 어떤 수요, 이거를 말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조기 상환형 ELS의 상품이 붐이 일면서 조기 상환이 되면은 이 상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고객의 그 필요에 의해서 돈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가입의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런 상품이 바로 EL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 은행에서 조사 결과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 대략 한 그 롤오버 어떤 수요가 한 70% 이상이 된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듯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ELS의 상품의 어떤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롤오버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어떤 욕구를 정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뭐냐면 고객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비보장형이다, 보장형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상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들, 여러 가지 기초자산을 섞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고객만의 맞춤형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ELS의 어떤 특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위험을 테이크를 하는 그런 고객이다라고 하면 10%, 20%짜리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 수익률을 따졌을 때요. 반면에 나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연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안전한 상품을 만들겠다. 5%, 6%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또 제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ELS의 상품의 어떤 특징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겠죠. 어느 만기 때 이 지수나 주가가 어느 레인지 안에, 어느 범위 안에, 어느 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타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바로 ELS의 어떤 특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ELS 상품은 지금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상품이 좀 빠져 있는데요. 예, 고객이 최소의 어떤 그 리스크를 가져가면서도 그 거기에 맞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ELS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LS를 비보장과 보장으로 나누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자, 투자 재원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거는 보장형과 비보장형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기 시에 예상되는 이자 금액으로 옵션 등의 어떤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자, 처음에 계약 시의 원금을 보겠습니다. 계약 시의 원금이 대략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량 채권의 자, 보장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량 채권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량 채권의 90%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우량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 100까지 지금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자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원금이 100으로 된다는 걸 맞춥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량 채권의 90%, 나머지 장외 옵션의 10%를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옵션이라는 것은 만기가 되었을 때 수익을 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뭐 날 수도 있죠. 반대의 경우로 장외 옵션이 뭐 옵션의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러면 그 만기 시의 어떤 그 그래프를 볼 수 있듯이 장외 옵션에서 옵션의 어떤 이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투자했는데 30%의 옵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금은 100, 우량채권이 100이 되었기 때문에 100으로 맞춰진 것이고 옵션에 이득이 30% 수익이 났다면 원금 플러스 30% 수익이니까 30%의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옵션가가 만기 때 제로가 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보장형 상품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고객은 이제 만기 때 원금 100만 찾아가시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반면에 원금 비보장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에 매수를 하고요.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발생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죠. 다만 만기가 되었을 때 옵션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제로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형과는 다르게 비보장형, 소위 말해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형과 비보장형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